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북한에서 난파 공작원들이 침투해서 포섭 대상을 어떻게 선별을 하고 포섭을 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 방송을 시청하시는 여러 시청자분들께서 간첩 식별법을 자꾸 이제 가르쳐 달라고 하는 그런 요청들이 많았는데, 사실 뭐 제가 간첩을 이제 식별할 수 있는 재주는 없는 거고, 북한이 어떤 사람들을 간첩으로 만들려고 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이제 그걸 듣고 있다가 그 기준에 맞으면 여러분들께서 아마 판단을 해가지고 신고를 하면 그 사람이 간첩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은 좀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지금 제 방송을 듣는 여러분들께서 머릿속에 누구는 아마 주사파일 거다, 누구는 종북일 거다, 이렇게 아마 이름이 생각날 사람이 머릿속에 있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 정도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저 사람은 종북일 거야 라고 생각되는 정도의 사람이라면, 그런 정도의 사람이라면 북한 대남공작부서에 명단이 다 있습니다. 북한 공작부서에서는 대한민국에서 활동하는 주사파, 종북, 친북 인물들의 모든 명단을 전부 다 체크를 해가지고 관리를 합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어떤 방법으로 그걸 말하자면 수집을 하느냐. 가장 중요한 거는 한국에서 출판 발행하는 여러 가지 출판물들, 그 다음에 방송, 언론, 매체, 이걸 통해서 다 수집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KBS에서 어떤 그 간첩 사건을 발표하면서 이름 누구, 그 다음에 어떤 신문에서 이런 뭐 중앙일보나 조선일보에서 어떤 간첩 사건을 발표하면서 누가 연루가 됐고 누가 뭐 징역형을 받았고, 이거는 북한한테 그 자료가 그대로 다 들어가 가지고요, 그거를 스크랩 해가지고 다 관리를 합니다. 대한민국에서 발행하는 일간지, 주간지, 월간지는 희차가 조금 있을 뿐 북한의 원문 그대로 다 들어갑니다. 제가 가장 좀 빠른 시점으로 봤던 거는 그 터울이 한 일주일 정도 걸리더라고요. 일간지 그렇게 해서 이제 받아봤던 적도 있는데요. 어쨌든 그걸 가지고 가서 중앙일간지든 뭐 지방지든 간에 전부 북한으로 다 들어갑니다. 다 들어가서 파트별로 다 담당자가 있습니다. 그거를 어디서 관리하냐면 제가 있었던 노동당 대외연락부, 지금은 이제 문화교류국이라고 하는데 그 산하에 314 연락소라는 그 기관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신문을 갖다 놓고 전부 스크랩을 다 합니다. 어떤 사람은 정치, 어떤 사람은 국회, 어떤 사람은 뭐 장관, 차관, 군, 그 다음에 뭐 영화배우, 탤런트, 그 다음에 뭐 스포츠, 그 다음에 심지어는 뭐 담배값만 관리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 다음에 숙박업소만 관리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운동권에 있는 종북, 친북 인사들 이름만 또 명단만 관리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이런 사람들이 전부 앉아가지고 스크랩 해가지고 사람 한 사람마다 전부 개인 파일을 다 만들어 놓습니다.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가 차곡차곡 그 사람들의 어떤 그 행적,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했던 말이라든지 행동이라든지, 어떤 경우가 있냐면 우리 대한민국에 이번에 노벨상을 우리 그 한강 작가가 받았잖아요. 맨날 노벨상만 나오면 얘기 나왔던 모 시인이 있죠.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양반이 쓰는 어떤 그 시, 그 다음에 뭐 작품, 그 다음에 연설문, 그 다음에 인터뷰 내용, 이런 것들이 어마어마하게 쌓여 있습니다. 뭐 진짜 보태지 않고 두께가 한 50cm 이상은 넘을 정도로 그렇게 자료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자료들을 모아놓는데, 모아놨다가 거기에서 이제 최종적으로 이 대남공작부서에서 한 사람 한 사람 검증을 해갖고 이 사람을 정말 가서 포섭을 할 건지 아니면 좀 더 두고 볼 건지, 이런 것들을 그 사람들이 이제 판단을 하는데요. 그 판단하는 첫 번째 기준이 뭐냐? 첫 번째 기준이 주체사상 신봉자냐 아니냐입니다. 말하자면 주사파냐 아니냐. 주사파를 가리는 건 뭐냐? 그렇다고 그 사람이 나 주사파요 하고 이제 이마에다 써붙이고 다닐 수는 없으니까요. 이 양반이 반미투쟁의 선봉에 서느냐, 또 반일투쟁의 선봉에 서느냐. 말하자면 자주화, 반미자주화 투쟁의 선봉에 서느냐, 이런 활동을 한 전적이 있느냐를 보고 이 사람의 어떤 그 주사파냐 아니냐를 판단을 합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북한의 김씨 일가, 김 부자에 대해서 호의적인 발언을 했느냐 안 했느냐. 최소한 김 부자 얘기가 나왔을 때 욕을 했느냐 안 했느냐, 회피해 갔느냐, 여기에 따라서도 이 사람이 주사파냐 아니냐를 가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개별적인 사람의 말과 행동을 보고 그거를 가지고 이제 포섭할 대상이냐 아니냐를 첫 번째로 이제 그 기준을 삼고요. 두 번째 기준은 뭐냐면 운동 경력이 있느냐 이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겁니다. 대학교 다닐 때 단과대학 학생회장이라도 했느냐. 그래서 뭐 데모를 앞에서 뭐 이렇게 한번 주도도 하고
하다못해 감옥에도 갔다 왔느냐, 이런 것들, 투쟁 경력을 따집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 하면 그 사람의 품성을 따집니다. 물론 뭐 이거는 잘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뭐 예를 들면 뭐 운동권에 있었는데 성추행하고 뭐 이런 사람은 포섭 대상에 포함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또 뭘 또 보냐면 가족 관계를 굉장히 중시합니다. 물론 가족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급적이면 확인할 수 있으면 다 확인을 합니다. 예를 들면 그겁니다. 과거에 이 대상의 이 인물의 부친이라든가 조부라든가 아니면 뭐 외가라든가 이런 친인척 가운데 남노당 활동을 했다든지 아니면 뭐 빨치산 활동을 했다든지 6.25에 참전해서 북한을 도왔다든지 이런 전적이 있는 집안의 자손이냐,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따집니다. 특히 이제 과거에 북한을 위해서 간첩 활동했던 사람의 자녀들, 최근에 그 4대 간첩단 사건 이제 발표가 됐죠. 청주 간첩단, 민노총 간첩단, 창원 간첩단, 제주 간첩단, 이 4대 간첩단 사건 관련자들 가운데 어떤 한 사람은 아버지가 북한에 포섭된 간첩이었던 사람도 있습니다. 아버지가 간첩이었는데 이번에 잡힌 사람 아들도 간첩입니다. 이렇게 가족 내력을 굉장히 많이 봅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저 같은 경우에도 그런 사실이 있었는데, 제가 90년에 난파될 때 어떤 임무가 하나가 있었냐면, 과거에 아시는 분들은 뭐 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60년대 중반에 인민혁명당 사건이 있었습니다. 인혁당 간첩 사건이라고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에 이제 8명인가가 구속이 돼가지고 아마 처형당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 그 인혁당의 당수가 누구였냐 하면 도예종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양반이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사형당했기 때문에 죽었죠. 그런데 제가 90년에 나올 때 저희한테 임무가 뭐냐, 도예종의 아들이 도모 씨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강원도 춘천 원주 쪽에서 과거에 그 좌익 활동했던 사람들을 따라다니면서 소위 지금 민주화 운동을 한다고 하는 그런 그 정보가 있다. 그러니 이 사람을 가서 찾아서 포섭을 해가지고 다시 이 사람한테 간첩 임무를 줘가지고 활동을 시켜라 하는 임무를 저희가 받고 나왔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기준으로 해서 간첩으로 포섭할 건지 안 할 건지를 판단을 한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주체 사상을 신봉하느냐, 말하자면 김부자에 대해서 욕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 다음에 반미를 주장하느냐 안 하느냐, 두 번째는 활동 경력이 있느냐, 총학생회장 했느냐 안 했느냐, 그 다음에 이제 도덕 품성이 올바르냐,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 가족 중에 좌익 활동을 했던 사람이 있느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기준을 보고 이런 사람들 속에서 제일 쓸만한 사람들로 이렇게 해서 이제 포섭 대상을 선정을 하고요. 포섭 대상을 선정해서 저희한테 이제 지령을 하달을 합니다. 너희가 이번에 나가면 황모 씨를 포섭을 해라, 우모 씨를 포섭을 해라. 그러면 그 임무와 동시에 그 사람의 개인 파일을 저희한테 다 갖다 줍니다. 파일이 지금은 뭐 다 아마 데이터화가 돼 있어가지고 그거를 뭐 USB로 해가지고 뭐 인터넷을 통해서 이제 파일을 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과거에는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그 파일이 정말 인물 파일처럼 이렇게 다 처리돼 있습니다. 스크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 것들을 뭐 어떤 사람이 이만큼 되는 사람, 어떤 경우에는 정말 한 페이지 두 페이지밖에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다 갖다 줍니다. 거기에는 뭐 그 사람의 어떤 그 언론 인터뷰 내용, 특히 저희가 이제 공작원들이 중점적으로 보는 거는 뭐냐면, 이 양반을 어차피 찾아서 만나야 되기 때문에 이 사람의 주소지, 주민등록 주소지라든지 아니면 거처지, 그 다음에 사무실 또는 연락처,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시해서 보는데, 그리고 이 사람들을 만나서 대화를 하려면 뭐 얘기거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의 어떤 심리적인 특징, 그 다음에 뭐 어떤 그 습관, 그 다음에 기호, 뭐 담배를 피우는지, 뭐 술을 잘 마시는지. 제가 이제 과거에 어떤 그 자료를 보니까 그 제가 봤던 자료에 모 시인은 이틀인가 3일 동안을 뭐 잠도 안 자고 밤새도록 술 먹고 뭐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런 내용들까지도 다 보고, 그래서 여기 와서 이제 만나서 대화를 하면서 아주 이렇게 편안하게 분위기 속에서 이제 대화를 하면서 포섭을 하도록, 포섭하고 나중에 이제 간첩으로 만드는 그런 작업을 하기 위해서 북한은 이렇게 치밀하게 자료 작업도 하고 그걸 가지고 이제 공작원들한테 줘서 파견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이 제가 말씀드린 그 내용들을 머릿속에 집어넣었다가 그걸 가지고 어떤 사람을 보면 진짜 이게 간첩인지 종북인지 여러분들께서 스스로
판단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